안녕하세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일명 불소소를 진행하게 된 저는 피. 저는 봄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긴장되네요. 오늘이 첫 화라서 매우 긴장이 되고 있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우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그 첫 시간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는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는 채널이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뭐 어떤 특별한 주제보다도 이제 숨이 차네요. 또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할까 봐요. 네네. 수다 타임. 긴장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숨이 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소소가 어떤 채널인지를 소개하는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특정 소수들을 위한 영감소, 불소소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고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봐요. 네, 좋아요. 네, 봄봄 씨 어색하신가요? 너무 어색한데요. 저희가 약간 뭐랄까요? 사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약간 선후배이기도 하고, 그쵸, 직장 동료로 만나서 약간 사적인 관계도 생기고, 약간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존대하면서, 뭐 저는 늘 후배였기 때문에 존대를 하긴 했지만, 나이 이렇게 까면 안 되는데. 저 방송에서 깐다니요. 좀 그쵸? 젠틀한 용한테 제가 원래 되게 젠틀한 사람인데 오늘 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근데 저희가 왜 그 피와 봄봄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되나요?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불특정 소수 이거 나중에 우리 들을 편집하기 위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망한 망한 것 아닙니다. 같아요. 아니고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음. 일단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원래 하려던 데에 대한 네네. 생각대로 그러면 뭐 들으시다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은 불특정 소수들을 위한 영감소, 이 타이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면 되나요? 저 혼자 하나요? 해주세요. 일단 불특정 소수 그리고 영감소, 이 두 가지 단어가 저희가 하는 채널의 핵심적인 모토이자 전부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설명보다도.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불특정 소수라는 게 뭐겠어요? 다수가 아니고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수나 주류가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거 말고 모두한테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조금 다른 생각? 근데 그 다른 개개인의 그런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사실은 절대 다수가 다 공감하는 거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었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모두에게 통용될 수는 없지만 약간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불특정 소수라는 그 네이밍을 짓게 되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봄봄 씨?
우리가 그 트렌드라는 일을 되게 해왔는데 그 트렌드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주류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면서도 항상 갈증으로 느꼈던 게 사람마다 되게 개개인의 다양한 취향이 있고 개성이 있고 개개인마다 다른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 그것들이 소소하게 모여서 오히려 주류를 넘어서는 어떤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불특정 소수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즐기고 싶어하고 영위하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출발하는 그냥 모든 이야기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모두는 불특정 소수고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사실 영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대가 또 그리고 개인의 목소리를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이렇게 모두한테 다 똑같은 어떤 성향을 요구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더 이런 욕구들이 많아지고 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뭐 영감을 주는 영감소라고 해가지고 뭐 내일 당장 디자인에 쓸 수 있는 어떤 보석 같은 로또 같은 뭔가를 준다거나 뭐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막 1차원적으로 막 내가 하는 예술, 내가 하는 디자인, 내가 하는 뭐 기획, 마케팅 그 일들에 막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다 자기 색깔을 만들고 자기 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졌고 내가 지금 한계에 도달했고 내가 좀 너무 전형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좀 다른 얘기도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감소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약간 전당포의 맞아요. 컨셉을 얘기했죠. 그렇죠. 전당포 컨셉. 전당포가 뭐죠? 생각을 갖다 맡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고 네. 뭔가 그냥 되게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소소한 이야기들 우리가 끌어모아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안에서 그냥 일상의 출발점 안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자.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피와 봄봄의 일상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받아서 그거에 네, 대한 주제를 주제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우리가 하는 팟캐스트가 좀 재밌게 많은 분들하고 공감하면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이 고민 저희가 진짜 프로 고민러라고 해도 그렇죠. 프로 고민러라고 해야 할 만큼의 정말 오랜 시간의 고민과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아, 이제 고민도 그만하자 제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끝에 어떻게 이걸 하게 됐는지도 저희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불특정 소수들을 위한 영감소는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 디자이너들, 뭐 예술가들만을 위한 채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전문적인 무슨 종사자들을 위한 업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것들과 어떤 예술의 사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모두가 다 예술가적인 삶을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이라면 뭐 취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우리의 청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해가 다 되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네. 차차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 신비주의 컨셉으로 얘는 뭐지 하는. 그러니까 1화를 들었을 때는 좀 별로다. 2화를 들으면 그래 1화보단 낫네. 약간 그런 발전하는 모습.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면 우리가 더 발전할 여지가 없잖아요. 계속 들어주세요. 굽시굽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정말 너무 많은 고민 끝에 돌아왔고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기획했다가 없어진 주제와 어떤 컨텐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쵸. 흘러 오다 보니 이제 목소리를 네. 녹음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글로 한다, 뭐 사진으로 한다, 그림으로 한다, 뭐로 한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것 중에 첫 시작이 이렇게 목소리가 되리라고는 그쵸. 예상하지 못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떡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아, 그리고 이제 시작에 앞서서 저희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아주 간략하게 잠깐 언급을 해야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스팀밋이라고 그 SNS인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SNS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저 P가 그 이모셔널 P로서 스팀밋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많은 고민들을 이제 적어서 올리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뿐 아니라 이제 고민 좀 그만하고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글을 써서 너 좀 해봐라, 너 좀 그만 좀 고민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저격을 하셔가지고 글을 써서 그 글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 불소소에 대한 후원금으로 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나 유튜브라고 말해도 되나? 나도 모르게 말해놓은. 괜찮아요. 팟캐는 괜찮아요. 우리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이제 쓰일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이나 이런 아이콘 디자인을 이제 나서서 내가 좀 해줘볼게. 너네 좀 안타까워 보인다. 재능 기부. 라고 재능 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맞고 감사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멀리 삑사리가 나는데 멀리님이라는 뭐 약간 마법사 같으신 분이 있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는 경아님, 아주 많은 분들을 소개하는 어떤 스스로 플랫폼이 되시는 분인데 이 두 분께서 우리 불소소가 시작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우리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뭐 다른 SNS 채널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채널에 들어와 주시는 분들, 그리고 스팀밋에도 채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나갈 때쯤에 만들어져 있겠군요.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채널에서 균형 있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할 계획인데 어쨌든 이 스팀밋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주셨다는 거를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스팀밋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1시간을 다 채워도 모자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뭐죠? 우리 소개를 해야죠. 우리 너무 우리 소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는 애들이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 저런 얘기를 하나 그쵸. 궁금하시겠죠? 네,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 팟캐스트 썸네일에 아마 그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바이 아이디얼리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이제 물론 2명이긴 하지만 아이디얼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항상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약간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이 P와 봄봄이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그룹, 약간 듀오 그 가수도 듀오로 활동하면 또 그룹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얼리스트의 행보의 가장 메인이 되고 첫 번째인 것이 이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채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얘기하나요? 아니, 저는 약간
이제 P가 진행을 하고 약간 봄봄 씨가 약간 얘기를 하는 걸로 우리가 이걸 아, 그렇게 되는 맞췄는데 건가요? 약간 아, 제가 그러면- 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게 돼서 나중에 왠지 녹음을 들었을 때 제 목소리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게 좀 나중에 약간 되면 또 나중에 진행자와 이게 대답하는 사람이 또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그럴 약간의 수도 생각이 있죠. 들긴 하지만 그럼 제가 오늘은 네네네. 네, 일단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한 뭐 창조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는 아이디어와 리스트라는 단어의 결합이기도 하고요. 혹은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그 단어 자체로의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얼리스트는 사실 단어 그 자체로 보면 몽상가? 이상주의자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형태의 생각이나 통찰이 아니라 어떤 기존에 좀 너무 이렇게 답습하는 관습적인 어떤 생각들에서 좀 벗어나서 되게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좀 우리만의 시각으로 좀 재해석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었던 부분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몽상가잖아요. 네. 이 몽상가가 좋게 말하면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그 어떻게 약간 안 좋게 얘기하면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거죠. 약간 나 제가 일하다가 들었던 적도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뜬구름 잡는다. 뜬구름 잡는 얘기 좀 하지 마. 약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뜬구름 잡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다가 많은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고 맞아요. 뜬구름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뻔한 거 하자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뻔한 거 할 거였으면은 꿈을 꿔야 돼. 그냥 하던 거 했겠죠. 하던 일 했겠죠. 그래서 좀 그런 그 아이디어라는 게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각, 관점, 독특한 시각 이렇게 종이컵에 담긴 물도 다시 보는 이상한가요? 아, 어떻게 다시 봐야 되는지 잠시 고민했어요. 뭐 아무튼 그런 약간 되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근데 하지만 그냥 완벽하면서 뻔한 걸 할 바에는 새로운데 불완전한 걸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긴 그게 바로 우리 아이디얼리스트라는 이름이 표현해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소개가 됐겠죠? 좀 진행에 미숙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걸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를요? 근데 아니 스티밋에다 올리시려고 아이디얼리스트 소개하셨던 그 글이 아, 완벽한 글이었는데요. 말하면서 그좀 오글거리지 않았나요? 내가 전혀. 필 받아가지고 쓰긴 했지만 오글거리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저 좀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되게 약간 좀 나름 감성적으로 글을 써온 사람이라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채널을 들으면 약간 좀 깨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도망가시는 좀 건 아니겠죠. 걱정이 되네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만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이걸 혹시 목이 모르니까 메네요. 혹시 모르니까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한 소개를 이걸 한번 제대로 읽어드려서 나중에 편집점으로 길지 않나요? 아니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한 것만 한번 제가 뭐라고 썼죠? 제가 어제 막 이렇게 올릴게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럼 한 번만 요것만 살짝 네. 아이디얼리스트는 아이디어, 새로운 시각, 발상,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와 리스트, 목록, 명단을 얘기하는 아이디어와 리스트에 결합된 단어 혹은 아니면 아이디얼리스트 그 자체 이상주의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얼리스트는 새로운 영감과 발상들을 독특한 시각으로 나열해보자는 뜻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을 확장시키는 몽상가가 되어보자는 뜻을 모두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확장될지 모든 것에서는 미정이지만 추구하는 방향만큼은 이것에 맞춰서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얼리스트는 그런 의미죠. 제가 썼나요? 왜 너무 이렇게 잘 썼죠. 완벽하지 않아요? 매우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낯섦을 또 느껴보고요. 전 낭독자가 되었네요. 자, 이제 그러면 그 P와 봄봄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최소한 말씀을 드려야죠. 네. 네.
말씀드리고 나면 더 신뢰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지금 망설여지는데 일단은 개인 소개부터 그러면 한번 네. 개인 소개 뭘 하죠? 피님께서 한번 왜 피님이 되셨나요? 피님. 저는 저의 피의 의미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계정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모셔널 P라는 거는 다들 뭐 영어는 아실 테니까 이제 감성적인 P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P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의 약자로 P를 썼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많은 행선지에 기차들이 이렇게 오가는 곳, 많은 곳에 이렇게 비행기가 오가는 곳, 그런 어떤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자 같은? 그래서 내가 이 중간에 있어서 일로 흘러가는 사람, 절로 흘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기서 온 사람, 저기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 플랫폼이 뭐 어떤 플랫폼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감성이나 감각적인 것들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다른 취향을 공유하거나 같은 취향을 만났을 때에 느껴지는 기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싶다. 그래서 나 자체는 내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디자이너도 아니고 뭐 생산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 아웃풋은 이런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플랫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모셔널 플랫폼에서 이모셔널 P가 됐고 그 SNS 채널에서는 그냥 P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간단하게 매번 이모셔널 P님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P로 불리기 위해서 저는 P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지금 한 10년 가까이에 그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10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10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8년 정도 됐나 보네요. 네, 네, 정정해서. 그 정도. 네.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저희가 일로서 만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알아가면서 생각해봤을 때 항상 피님이 어떤 사회 현상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람이라는 거를 가운데다 놓고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부터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잘 캐치해내서 분석하려고 하고 마켓이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낼 때에도 그걸 중심으로 항상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라는 거에 되게 갈증도 있고 네. 어떤 원하는 부분들이 방향성이 되게 명확했던 것 같은데 이전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가 정말 되게 적합한 아이디가 아닌가. 사실은 이제 와서 뭐 다른 게 생각나지도 않고 정말 정확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둘이니까 서로 치열업해야 하는 타이밍이니까요. 네. 네네. 칭찬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제 소개를 하려고 치니까 저의 아이디는 너무 하찮은 아이디가 되어버렸네요. 봄봄님 얼마나 귀엽나요? 지금 봄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목이 메이. 네. 근데 봄봄의 아이디는 사실 뭐 좋은 의미를 되게 붙이고 싶고 그런 어떤 스프링의 뭐 그런 의미 혹은 보다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붙이고 싶지만 사실 이 아이디를 가져온 건 네, 뭐 제가 어떤 원인이 있지 않나요? 나이가 나올까 봐 기호 철저하게 얼마나 우리에 어울려요. 영감소의 취향? 개인적 취향에서 나온 뭐였죠? 제 기억 갑자기 안 나는데. 저의 봄봄의 아이디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델리스파이스라는 그룹을 밴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델리스파이스의
2006년도 나왔던 네. 앨범이자 곡 타이틀이에요. 봄봄이라는 게. 그래서 그 노래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노래인데 네, 좀 우울한 노래지만 우리가 저작권이 허락된다면 틀어드리면 좋은데. 틀어드리면 좀 좋을 텐데. 예, 되게 굉장히 좋은 아쉽네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그 델리 스파이스의 엄청난 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되게 오랜만에 앨범을 다시 냈을 때 그 앨범에 되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예 그걸 보고 워낙 그때부터 또 밴드를 한번 좋아하시면은 또 예 덕질을 깊게 좋아하시는 타입이라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아이디를 봄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의 모든 중요한 폴더의 이름은 다 봄봄이고 모든 아이디를 봄봄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봄봄을 썼는데 만약에 그 아이디가 누군가 쓰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모든 것들을 붙이기 시작하죠. 봄봄 1, 봄봄 네. 2, 예. 봄봄 슬래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스팀잇 아이디도 봄봄 83이 되었어요. 이렇게 또 83은 어떤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숫자를 아 너무 티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예. 우리는 나이와 성별 이런 거를 중요시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취향만 맞다면은 남녀노소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채널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입니다. 아 이걸로 저희 소개가 끝나는 건가요? 아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죠. 네. 어떻게 만났는지. 피와 봄봄의 히스토리. 우리 2010년도였는지 11년도였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 10년인 것 같아요. 2010년인가요? 예. 아무튼 가을이었어요. 예, 가을이었죠. 가을이었고 강렬한 첫 만남?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저희 지금 좀 너무 빠른 건 아니겠죠 진행이? 저 살짝 근데 저희가 약간 흥분하다 보니까 예,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빨라져서 이걸 녹음하고서는 느리게 늘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피와 봄봄의 만남은 2010년 10월이 아마 맞을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고요. 이제 봄봄이 선배죠. 예, 그렇죠. 조금요. 어리를 선배이신데 그 되게 좀 독특한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사실 같은 팀이고 선배이긴 했는데 또 다른 사수분이 저의 사수분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친한 듯 안 친한 듯 그렇죠. 적정한 거리를 두고 다 같이 있을 때 너무나 친한 것 같이 하지만 또 이렇게 둘이 있었던 시간이 그때 있었나? 많이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거기가 어떤 회사였죠? 컨설팅 회사였죠. 네, 저희가 패션 컨설팅을- 컨설팅을 했었고 그 안에서 기획을 했었죠. 그렇죠. 패션 시즌제로 가니까요. 네. 그렇죠? 시즌이 컨셉을 없으면 또 기획하고 패션이 아니죠. 네. 소비자 분석하고 마켓 네. 분석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년을 아주 생고생을 하면서 이제 몇 년을 함께 보내다가 같은 동지에. 회사로 또 같이 옮겼죠. 그렇죠. 같은 회사로 옮겼고 옮긴 회사는 역시나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회사였고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패션을 좀 벗어나서 전반적인 마켓을 보는 일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의 뭐 생필품 쪽, 전자, 뭐 패션은 물론이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씩 소비자, 막 마켓 이런 단어들에서 조금씩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저런 거를 좋아하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걸로 조금씩 관심이 되게 많이 옮겨진 것 같아요. 그때가 한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들이 막 붐일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라이프 스타일 팀으로 이제 묶였었던 때가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것 초반에 그 다지던 시간을 넘어서 저는 약간 봄봄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기초를 다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막 미친 듯이 하던 시간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내 색깔을 갖게 됐던 시기가 그 라이프스타일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컨설팅도 본격적인 거 그때 뭐
다른 분야의 컨설팅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내 생각이나 고민을 좀 더 깊게 하게 되고 무지하게 힘들었죠. 힘은 또 이게 많은 이쪽 분야의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원체 이렇게 쉬엄쉬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두가 다 모든 직장인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쵸. 하루에 막 10시간, 11시간을 앉아서 무언가를 리서치하고 찾아도 그 유의미한 걸 뽑아낼 때는 그 11시간이 다 소용없고 1분 안에 찾아진 무언가 하나만 그쵸. 쓰여진. 근데 그런 작업들을 반복하면서도 그게 되게 즐겁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가 있어서 지금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됐구나. 약간 그쵸. 좀 너무 미화하나요? 맞아. 아니, 지나온 인생을 미워하면서 삽시다. 그래, 헛되이 내가 그냥 보는 내가 놀진 않았구나. 앉아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그런 그쵸. 얘기들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면 우리 항상 매일 모든 그 트렌드를 얘기할 때 트렌드에 항상 중심에 얘기하는 게 사람이 중심에 있고 그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으로부터 사람은 무언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매일 다루면서 우리도 그거를 소비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저런 걸 좋아할까? 갑자기 막 어느 순간 막 봄이 됐는데 막 장범준의 노래가 벚꽃 엔딩이 막 시즌송이 되면서 나오고 그때부터 시즌송 막 아니면 시즌 제품에 대한 개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사람들은 봄에 피는 벚꽃을 생각했을 때 봄에 벚꽃 하면 떠오르는 걸 생각했을 때 그 노래가 같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인 걸 건드려주는 저런 마케팅 막 어떤 그런 것들 막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막 생각하면서 뽑아내면서 그걸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되게 핵심에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트렌드라는 단어가 주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트렌드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그럼 나 옷 뭐 입어야 돼? 맞아요. 요즘은 요즘 뭐가 유행이야? 제일 난감한 질문이죠. 북유럽 가구를 사야 되나? 막 약간 난 맨날 어느 유니클로 브랜드? 난 맨날 유니클로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거 브랜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난 무인양품. 나는 맨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걸 입고 돌아다니고 사시사철 같은 옷을 돌려 입고 하는데 왜 맞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맞아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트렌드가 올해 이거 유행할 거니까 다 이거 쓰세요. 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은 저희는 좀 너무 올드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트렌드라는 걸.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 불소설을 통해서 트렌드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트렌드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텀이 길게 흘러가는 물. 근데 그 물은 또 다시 비가 와서 산에서 이렇게 냇가로 흘러서 강이 돼서 바다로 돼서 다른 나라로 가서 또 다시 거기 냇가로 그냥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흐름이고 그 흐름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유행의 전환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취향이 바뀌고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다 인간의 삶이랑 영향이 있다는 거죠. SNS가 생겨서 내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개인의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를 표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오히려 직업을 삼게 되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SNS의 변화, 사람들의 그 직업의 방식, 뭐 같이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SNS가 메인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거기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비주얼적으로 예쁜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 이제는 그러면은 팔리는 제품에 마켓에서 팔리는 거 사람들이 선호해서 먹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움직이게 만드는 건 다 사실 사람이 중심에 있고 그 안에서 보여지고 우리 사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연관관계인데 그걸 어느 한 포인트만 딱 집어서 이게 트렌드 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되어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그쵸. 의미 자체가 너무 퇴색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트렌드가 그냥 트렌드가 돼 있는 것 같은 트렌드란 단어 자체가 유행에 유행이 그냥 돼버리는. 유행을 영어로 직역한 트렌드인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사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우리가 요새는 뭐 유행하나 이걸 찾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사람들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긴 텀 속에서 브랜드들은 또 이런 걸 선택하고 소비자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문화는 이런 문화가 생겨나고 그냥 그런 흐름을 이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사실은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약간 그 트렌드에 대한 사실 우리의 서름을 그동안의 많이 받았어. 서름을 막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 서름을 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게 이 채널이 된 걸 그쵸. 수도 있죠. 사실 그쵸.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돈을 버는 일의 수단으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그 컨설팅의 어떤 대상이 되는 이제 목적이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실 좀 간과하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더 얘기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걸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하는 자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싶었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처음엔 사실 조금 소규모의 워크숍을 열어서 우리가 사람들이랑 같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다가 아니면 좀 잡지, 그러니까 종이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제품들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시키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글도 좀 주고받으면서 쓰고 했었는데 그 제가 봄봄이 몸에 글이 없어서 아니 제가 참아. 글을 4개 썼는데 4개 쓸 때까지 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글이라는 게 제촉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다가 이게 나의 표현 수단이지 피와 봄봄 공동의 표현 수단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봄봄 씨께 했더니 이제 미안한데 나는 몸에 글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일을 하면서 약간 생겨진 거라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크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타입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봄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기까지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은근하게 알게 되는 그 시간을 오랫동안 거치다 보니까 이제 좀 대충 알겠다. 대충이요? 8년을 봤는데 대충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알겠다. 사실 이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직접적인 표현 말고 뭔가를 물어본다는 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다거나 약간 그런 거죠. 은유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사실 모른 척 할 때도 많아요. 너무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좀 제가 또 후배인데 너무 또 대드는 거 같잖아요. 쉬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후배 관계로 만났지만 되게 이제 저는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봄봄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좀 표현해 보자면 우시지 마세요 말하면서 제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후배 사이에서 만나면 선배가 내가 책임져야 될 거를 딱 하고 이제 그 밑에 일들 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하찮은 일들을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로 사실 수직적인 조직 구조 안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의견을 많이 그 밑에 있는 사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근데 이제 그 패션 컨설팅을 했을 때부터 항상 우리는 팀이야. 약간 그게 뭐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는 팀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팀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의도를 하셔서 사실은 처음엔 좀 힘들었죠.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주체적으로 일을 하라고 왜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좀 배우고서 해야 되는데 그땐 좀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회의를 하거나 뭐 의견을 낼 때 선배라고 해서 얘기를 못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의견이면 나도 좀 내게 되고 이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전 별로라고 생각해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끔 약간 좀 스스로 하고 나서 내가 선을 넘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에게 많은 일을 떠맡겨 주셔가지고 많은 일을 떠넘겼죠. 떠넘겨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잊지 않나 감사의 말씀을 이게 감사 맞나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네요. 우리의 만남을 얘기하다 보니 네. 돌고 돌아. 근데 저희가 원래 좀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또 의식의 흐름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너무 또 이렇게 딱 체계가 잡힌 거는 사실 뭐 공중파를 들으면 되죠. 그렇지 그쵸.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은 어떤 기분으로. 네. 막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막 얘는 이 얘기하고 쟤는 저 얘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요. 정리되지 않은 신개념 팟캐스트를 추구를 해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일에 대한 갈증이 많았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우리만의 목소리가 담긴 우리만의 의견이 담긴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언젠가부터 했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와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됐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딱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서로가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의무감이라고 해야 되나? 필연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운 부분도 있었고 너무 갈증이 정말 끝으로 달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막 야 오늘부터 우리 사업하자 이런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 오늘부터 사업할래?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게 사적인 영역이던 뭐 비즈니스적인 영역이던 같이 뭔가 재밌는 일을 벌이고 싶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다 같이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되게 지금 이제 의식의 흐름처럼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얘기한 것들이 우리 그냥 안부 물으려고 그냥 만나서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다가도 항상 얘기의 결론에는 요즘에 저런 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대. 저런 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래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저건 뭐가 어떻고 왜 저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막 몇 시간씩 채워지는 거 보면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뭔가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좀 펼쳐보면 되게 재밌을 텐데 라는 그런 의견들 되게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근데 생각보다 좀 꽤 걸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이게 다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어요. 분석하고 연구하는 거는 참 그런 거가 메인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를 확 저지르고 하기에는 더 조심스러운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다양한 것들의 채널에서 아니면 다양한 이야기들에 파묻혀가지고 뭘 막 하다 보니까 약간 겁이 더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해서 겪어서 알기보다는 미리 먼저 왜
겉핥기로 알아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맞아요. 겁이 났어요. 맞아요. 잘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모습이 어설프면 그게 어떤 게 어설픈지 다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시작이 어설퍼도 그게 무르익게 되면 또 깊이감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쵸. 모습을 보면서 아 일단 시작을 하고 지속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던 끝에 우리가 그쵸. 여기 앉아있죠. 여기 앉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네. 한번 용기를 내서 이거를 최대한 지속해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쵸. 형태로 이게 만들어 우리한테 또 플랫폼이 되는 되게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플랫폼이란 자체도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러 지금 이제 녹음 공간에 와서 하는데 여기에도 벽면에 되게 다양한 팟캐스트의 카테고리들과 그거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의 그것들이 지금 막 보였잖아요. 네, 여기서 다른 녹음하시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신 다른 분들도 계시고 배지를 여기 와서 녹음하신 분들 배지를 만들어주나 보죠? 그 앞에 술집에서 디프릴 하면 만들어진답니다. 아 우리 너무 아침에 만났는데 그러니까요. 못 갈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한번 기약을 해보는데 하여튼 배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우리 그 수많은 팟캐스트에 파묻혀서 우리 걸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정말 다양한 주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뭐 음악부터 영화 뭐 혹은 어떤 되게 뭐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부터 음식에 대한 거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보면 뭔가를 되게 얘기하고 싶어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고 글을 쓰고 싶어 하고 지금 사실 독립 출판이 붐이 된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형 서점들의 책들은 잘 안 팔려서 막 그렇다고 하면서 되게 체험 공간으로 변하고 어떻게 하는데 오히려 독립 서점들은 막 늘어나고 자기 주인의 마음에 맞춰서 큐레이팅하고 그 안에 되게 개별의 작가들을 막 불러 모아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막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팟캐스트라는 형태도 그렇고 아니면 혹은 그런 형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다 뭔가를 공유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요번에 첫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래서 원래 주제로 한번 기본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했던 게 그 살롱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살롱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 자체를 나타내주기도 하는 단어이고 개념이라서 그렇죠. 우선은 살롱이라는 거를 따로 주제로 다른 화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살롱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게 우리고 우리가 맞아요. 그거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한 형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쵸. 예전처럼 진짜 뭐 살롱의 시작이 언제죠, 근데? 제가 살롱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에서 그 누구였죠? 해밍웨이와 맞아요. 그런 누구였죠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각자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예술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 카페? 그러니까 카페라는 게 단순히 와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가는 공간 그 이상의 것을 지녔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살롱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롱을 해보자. 그렇죠. 사실 저희 팟캐 이름에 원래 살롱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냥 전당포를 전향하면서 영감소가 됐잖아요. 아 제가 썼던 글이 있네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낭독해 주세요. 내가 쓴 글인데 내가 까먹고 참 창피한데 어쨌든 이제 살롱이라는 것이 18세기에 프랑스 귀족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 문인들을 초대해서 작품을 낭독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평을 나누던 이제 사교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약간 사적인 살롱에 드나들고 같이 차도 마시고 뭐 공연도 즐기고 하는 형태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의 이 살롱은 귀족들만이 향유하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 버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살롱은 이제 좀 너무 그렇게 귀족들만을 위한 고급한 삶을 향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개인 각자의 목소리가 있고 각자의 취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살롱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커피를 즐기고 모임을 가지는 그 카페에 대한 그 개념도 아까 지금 살롱 중에 하나고 그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뭐 6, 70년대부터 이후 80년대까지 그런 카페 문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사실 다방 문화. 그 유명한 뭐 시인이나 작가 네. 같은 분들이 맞아요. 카페를 다방을 운영하시기도 했고. 그죠. 이상 시인의 제비 다방이라던가 네. 아니면 지금 그 대학로 앞에도 지금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네, 항림 네. 다방 같은 거 저희 너무 좋아하는 다방인데 항림 같은 것도 있고 많은 문인들이 모여서 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술가적인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논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같이 앉아서 그 차 한 잔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그 개념으로 보자면 지금 오늘날의 살롱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그쵸. 형태. 오늘날은 뭐랄까요. 네. 모두가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와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뭐 약간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카페를 차려서 그런 사람들 모으겠다 딱 이런 의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런 플랫폼이 결국에는 살롱의 개념이랑 맞닿는 부분인데 어디서 워크숍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다 각자가 가진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함께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있다면 그게 그냥 다 살롱이고 플랫폼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살롱을 하려는 어떤 시작으로 이제 이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불소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조금 많은 이제 저희 얘기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쌓이고 저희의 캐릭터에 대해서 규정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얻으면서 가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한다거나 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얘기 나누고 들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좀 마련이 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오프라인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통도 할 수 있고 영감도 줄 수 있느냐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주셔도 됩니다. 이제 왜냐면 예전에 세미나의 형태는 나 강연의 형태는 이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세요 라는 식의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화를 이끌어내고 서로 얘기를 듣는 것으로서 채워지는 어떤 시간이 되게 하려면은 되게 많은 준비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왔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감이 되는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어떤 사례 같은 거를 좀 가져오고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다 자기 얘기를 할 것인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질문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또 굳이 말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질문을 유도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난상 토론하듯이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좀 차근차근히 준비가 되면 네네네. 네, 많은 분들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런 우리 생각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주제별로 진행을 하는 게 되게 네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네 아까 제가 살롱이 주제라고 너무 툭 해서 그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이 형태가 살롱이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제와 우리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진행을 하면서는 다음번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에 대해서 좀 미리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음 주에는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좀 피드백도 받으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같이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이걸 진행할 수 있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리서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시간도 물론 있겠지만 뭐 이 두 명한테서 다 나올 수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우리가 모아서 전해드리고 우리의 의견도 얘기하고 한 10회쯤 갔을 때는 약간 게스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 분야에 이제 형태면. 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조금 의견을 네. 좀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뭐 리서치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보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 둘만의 시각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에서 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진행을 하면서 좀 미리 저희가 얘기 언제 드리면 또 이렇게 참여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도 해주시면 그리고 꼭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덕후 아 너무 좋죠. 많은 분야에 존재하시는 덕후 분들의 네. 그 어떤 덕질 성향의 어떤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주제 저 덕질 논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흥분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재미있게 일을 하는 시대가 되면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영화 대사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좋아하지 않는 거 일하면서 살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쵸. 물론 이제 뭐 규칙적인 어떤 소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또 자기의 방향을 고민하고 또 여가의 시간에 어떤 것들을 추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다른 뭐 투잡, 쓰리잡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닌 시대가 됐잖아요. 프리랜서도 워낙 많고. 아이고 죽을 때까지 즐겁고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고민만 하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한바탕 잘 소견입니다. 놀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말하면서. 잘 놀고 잘 먹고 네, 뭐 그렇죠. 잘 즐기다가 이 인생을 이게 갑자기 또 인생론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야기로 가고 있지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즐겁게 이 이야기들을 주고받아 보자는 게 저희의 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해당 주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진행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현상적으로 지금 되게 재미있거나 우리 이거 같이 좀 보면 좋겠다.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얘기하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공유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이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슈나 아니면 뭐 아주 가볍게는 뭐 무슨 하다못해 되게 유행한 노래 혹은 유행하는 전시, 카페. 네, 뭐 카페 유행하는 어떤 공간, 유행하는 먹거리 이런 거라도 우리가 유행이란 단어 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 갑자기 유행을 갑자기 남발했어요. 그 생각이 광고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면 약간 그 우리 모노클에서 광고는 광고인데 그건 또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후원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조금 저희가 이건 이제 저희의 개인적인 시선이죠. 저희의 그쵸. 시선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 감정 혹은 이런
이런 느낀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할 저희가 때 소개를 해드리고 한 코너로 얘기해드려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너네가 거기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완전 왕실망 이런 피드백을 주셔도 돼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것도 또한 하나의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좋았지만 이게 호불호가 있구나. 아니면 이런 거는 약간 허세밖에 없어요. 약간 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나누면서 좀 깊어진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셔도 약간 유리 멘탈이긴 하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볼 마음의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와 네네. 응원 속에서 저희가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저 아직 병아리니까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다음에 얘기할 거 뭐 할 건지는 살짝 그럴까요? 이슈 한번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뭔가요? 이야기는 뭔가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불소소. 여러분 불소소로 많이 불러주시면 좀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 불소소 2화의 주제를 저희가 간략하게 잡았죠. 이제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다룰지는 조금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2화의 주제는 따란 또는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그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게 사실 저희가 매거진 준비하려고 메모, 기록 막 네. 이런 단어를 글을 좀 정말 막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했었죠. 쓰면서 어떻게 좀 고민하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 기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 기록이라는 걸 가지고 조금 몇 개의 단락으로 이것들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되게 모호하게 너무 큰 그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하다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예전에 알쓰신잡에서 그때 나왔던 갑자기 그 방송이 생각나는데 알쓰신잡에서 그 활자 가지고 신문 만들 때 네. 그때는 그 활자를 일일이 뽑아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찍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타이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자를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그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의 매체가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고 요즘의 기록은 사실 비주얼에 대한 기록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소리나 비주얼에 대한 기록이 어떤 활자보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아주 요런 사소한 이야기부터. 그 모든 매체가 사실은 기록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뭐 펜으로 글을 쓰는 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니까요. 많은 생각들, 이야기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또 공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분야로서의 기록뿐이 아니라 내가 정의하는 기록이란 이런 거다라고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어떤 개인의 이야기도 이 주제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정의하는 기록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다양하고 자유로운 어떤 목소리를 주신다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을 저희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만의 생각을 또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기록을 주제로 해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 주는 기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댓글 주신 거나 이런 거 해서 다음 주는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어떤 피드백들이 있었는지 누가 댓글을 달긴 하겠죠? 난 안 달까봐. 지인 찬스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야 오랜만이지. 미안한데 댓글 좀 달아줘.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 의견들이나 피드백 한번 이야기하고 기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조금 나누면서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거나 보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이슈나 아니면 그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 드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되게 두서없고 엄청 흥분된 목소리와 네, 떨림을 같이 지금 1시간 동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렇지만 이제 목소리 그리고 사실 저는 되게 지금 걱정되는 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예쁘게 나갈까 아니면 얼마나 이상하게 나갈까 약간 그거 너무 녹음해서 들으면 내 목소리 내 거 같지 않은 그런 맞아요. 게 있잖아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말투와 이게 되게
어떻게 들릴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지금 머리를 쥐어 뜯는 게 아닐까 너무 오글거려서. 내가 한 거 난 못 듣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지금 이걸 들어주고 계신 분들이 이 50분, 1시간의 이 시간이 우리가 이런 떨림과 그리고 그동안에 막 몇 년의 이 시간들 이렇게 50분으로 막 축약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냥 요 떨리는 목소리 하나로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뭐 너네 1화를 들어봤는데 목소리 좀 이상하더라. 아, 그런 무슨 피드백도 뭐. 뭐 하겠다는 건지 못 알아듣게 다시 설명해 볼래?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환영하니까요. 네. 오늘 여러 번 굽실굽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머리를 조아려 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계란 날계란을 먹고 오던지 목을 좀 트이는 차를 좀 많이 마시거나. 네. 너무 더워가지고 얘기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옷을 하나씩 다 벗어 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 위험해요. 이런 오디오라 위험해요. 그런 말. 죄송합니다. 좀 경솔했네요. 네, 그래서 초보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엔 좀 한층 더 정돈된 그 목소리 결과 네. 진행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네네네. 좀 돌아와 보도록 하죠. 네, 부족한 방송은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불소소 에피소드 1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2화 기록과 관련된 2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였고요. 봄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